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대부분 다 특정 법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간접증여를 통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배당 소득세와 더불어서 별개로 증여세까지 이중과세를 합니다. 1억이 이상 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호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특정 법인의 증여 의제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찬은아 전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법인 대표님들이 자주 접하는 내용이 자녀 법인이나 가족 법인을 활용해서 절세 방안을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을 활용한다 해도 가족과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증여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저희가 자녀법인, 가족법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게 다가오는데 네. 오늘 아까 주제도 얘기했듯이 특정법인 하면 뭔가 어렵습니다. 이 특정법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특정법인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대부분 다 특정법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네네. 특정법인은 우리가 세법상 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식을 네. 한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저희가 특정법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배주주와 친족이라는 것은 이제 배우자나 또는 자녀 또는 사촌 이내 혈족이나 삼촌 이내 인척을 전체를 다 포함했을 때 30% 이상을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거의 뭐 저희 비상장 법인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족법인이니까 다 네. 특정법인이라고 해도 무방하네요. 거의. 무방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대표님 같은 경우도 뭐 혼자 있더라도 100% 아니면 투자를 받아도 최소한 50% 이상. 50% 이상 가지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특정법인은 그냥 좀 중소기업? 네. 가족법인, 특히 특정법인 거리 시 증여자는 누구고 수증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족법인이기 때문에 증여자는 그 부모와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모나 또는 부모 법인에서 특정 법인에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저희가 증여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수증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 부모의 자녀나 또는 자녀가 속해 있는 법인 또는 그 배우자 이런 가족들이 있는 그 특정 법인을 수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특정 법인은 자녀 법인이겠네요. 네, 자녀 법인. 그리고 네. 이제 그걸 증여해 주는 분이 부모님이시거나 아니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법인이거나 법인, 네. 그게 증여자.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이익에 관련돼서 증여 의제가 있다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여 의제라는 것은 네. 이거 증여로 간주를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증여는 아니지만 간접 증여를 통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네. 항목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네. 상속 증여세법상 제45조의 5항에 보시면 네. 그 특정 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특정 법인에게 이익을 줄 경우에 네. 그 특정 법인에게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죠. 법인은 증여세를 낼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그쵸.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특정 법인이 갖고 있는 지배주주에게도 개별 증여를 따지겠다. 오. 그래서 따졌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유형들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여와 좀 관련된 네, 거군요. 증여인데 직접 증여가 아니라 간접 증여, 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 2번하고 3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 시가에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또는 현저하게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이익을 제공하는 거.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수증자가 어떤 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증여세를 과세를 한다는 네.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특정 법인에게 채무를 제공을 하는데 그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거나 또는 변제를 해주거나 또는 인수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그것도 이익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정 법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인데요. 아. 예를 들면 부동산 10억짜리를 5억에 만약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받는 특정 그렇죠. 법인에게 어떤 혜택이 제공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나머지 5억에 대한 혜택이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저하게 낮은 대가, 현저하게 높은 대가 할 때 이 범위가 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가라고 할 수 있는 예측 금액에서
우리가 보통 시가와 대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가와 대가 차이가 30% 이상이 벌어지거나 또는 3억이 초과되는 경우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현저히 낮은 금액 또는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는 주식 거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익, 한마디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이제 30%를 넘거나 아니면 3억 이상인 경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특정 법인에서 특히 말하는 징여의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첫 번째가 차등배당입니다. 네. 법인 주주의 차등배당.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차등배당하면 예전에는 개인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배당을 할 때 배당 결의 시에 보통 우리가 주주들에게 전체 다 본인의 지분율대로 균등해서 배당을 하는데 그렇죠. 그 주주들 중에서 일부가 배당을 포기를 하고 그 특정 주주에게 전체 배당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에 몰아주는 거네요. 네, 본인의 지분율보다 초과해서 배당을 받는 거를 저희가 차등 배당 또는 초과 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한테 안 하고 법인한테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개인한테 하면 이제 불리해졌죠? 그렇죠. 우리가 2020년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분율이 낮은 자녀에게 초과 배당금을 통해서 네. 그 부모가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더 많은 배당 금액을 주는 형태로 했을 때는 이제 실제로 그 자녀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네. 2021년 1월 1일자로 상속증여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배당 소득세와 더불어서 별개로 증여세,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까지 이중 과세를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인 주주에게 하는 이 차등 배당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요? 모 기업, 즉 부모가 속해 있는 그 법인에서 법인 주주, 특정 법인이 주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녀 법인이 네. 법인 주주로서 네. 지분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그 자녀 법인이 주식을 취득을 해서 그 취득한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원래는 균등 배당을 받는 건데, 그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배당을 포기를 하고 특정 법인, 즉 자녀 법인의 배당 금액을 몰아주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저희가 특정 법인의 차등 배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A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A라는 법인은 이제 아버지가 50% 지분을 갖고 네.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40%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자녀 법인이 10%를 갖고 있습니다. 네. B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주 구성을 잠깐 보시면 아들이 30%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배우자가 30% 지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녀 2명이 20%씩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4억 정도를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균등 배당을 했을 때는 아버지가 2억 정도를 받으시고 맞아요. 이제 어머니는 1억 6천에 대해서 배당금을 그렇죠. 받고요. 그다음에 자녀 법인인 10%는 4천만 원에 대한 배당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맞죠. 부모님은 배당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비법인, 자녀 법인의 4억이라고 하는 배당 총금을 전체를 다 수령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특정 법인의 차등 배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비법인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과세를 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만 이와 더불어서 네. 그 비법인이 갖고 있는 주주들의 개별 증여 이익을 따집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개별 그래서 이익이? 우리가 개별 이익을 따질 때는 총 초과 배당, 그러니까 내가 원래 받게 되는 금액에 대한 초과 배당 금액에 네.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빼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지분율. 각각 지분율을 곱해서 예, 인당 이 지분율에 대한 그 수령액이 1억이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 각 그 증여받은 법인의 주주들이 이익을 딱 계산했을 때 1억을 안 넘으면 이건 반대로 비과세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법인세만 과세를 하고 증여세는 과세가 과세를 되지 안 한다.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그 한도를 채워서 보통 그 미만으로 이제 예, 초과 배당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정 그러네요. 초과 배당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30%, 30%, 20%, 20%씩의 상태에서 4억을 수령을 했을 때 저희가 계산을 하면 그랬을 때 30%씩 갖고 있는 아들과 배우자의 경우에 총 본인의 지분율을 곱했을 때 약간 1억 800 정도에 네네네네. 대한 수령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개별 증여세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 개별 증여세는 1억이 이상 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풀리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한마디로 좀만 넘어도 그냥
다 과세를 한다는 네, 소리예요? 맞습니다. 이건 되게 유의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손자, 손녀는 20%이기 때문에 1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두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이디어란 주주 지분율을 따지면 각각 25%씩에 대한 지분율을 갖고 있었을 때 4명의 전체가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고 법인세만 과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25%였으면은 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게 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주 분산해 놓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주 지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이제 특정법인 지배주주 지분율에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최대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한도는 인당 1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지분율이 1인으로 했을 때 100% 그렇죠. 지분을 갖고 있었을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를 배당으로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따르는 초과 배당 금액을 10%를 감안을 하게 네네. 되면 90%에 곱하기 네. 100%를 하게 되면 약 한 9,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법인이 한 명일 때 주주가 네. 그럴 때는 1억 1천까지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2인으로 50%를 갖고 있는 주주 구성이라면 상대적으로 이거는 2명이기 때문에 약간 2억 2천만 원 2억 곱하기 2천. 2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4인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25%씩 만약에 주주 구성이 된다면 네. 총 곱하기 4를 해서 4억 4천에 대해서 배당을 했을 때 인당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판단해서 최대한 꽉 채워서 배당을 하면 좋겠네요. 네, 가장 적정 수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법인세에 대한 혜택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입금 불산입 제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수입 배당 금액에 대한 입금 불산입 제도가 있는데요. 네. 이게 2023년에 개정이 되면서 네. 특정 법인이 갖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네, 그 입금 불산입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20%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20% 미만일 때는 투입 배당 금액의 30%는 입금 불산입. 그러니까 최소는 그냥 무조건 30%는 해준다. 네, 그죠? 70%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그다음에 20%에서 50% 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80%까지 입금 불산입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50%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100%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안 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회사 상황 맞춰서 적정하게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특정 법인의 그 갖고 있는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법인주주 관련돼서는 증여 부분과 법인세 부분이 양쪽을 잘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가장 이익이 되는 그 조합을 좀 찾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정 법인을 활용한 사례가 좀 있으세요? 제 고객 사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촬영했던 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 법인,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법인에서는 부모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지분율이 낮은 상태에서 가업승계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시간도 맞아요.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자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특정 법인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그 특정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부동산을 네. 그 특정 법인, 자녀 법인의 증여를 통해서 네, 그 자녀 법인에서 그 부모님이 부동산을 개별 증여가 직접 증여가 아닌 법인을 통해서 간접 증여를 통해서 좀 더 낮은 법인세만 과세하는 형태로 증여하는 방법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직접 증여 시에 발생되는 증여세는 10%에서 50% 구간이죠. 맞아요.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는 2억까지는 9%, 2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19%에 해당되는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증여보다는 간접 증여 형태가 상당히 절세의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다. 네. 요즘에 보니까 부동산도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을 좀 많이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법인에 증여를 하면 결국 그 이익이 자녀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자녀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건가요? 똑같이 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뭐 회수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는 이제 주주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정 법인, 자녀 법인은 주주 구성이 몇 명이냐, 그리고 각각 지분율을 몇 %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할 수 있는 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제가 보통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예,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주주 구성이 많을수록 네. 높은 가액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부동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임대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녀 법인에서는 그 자녀 법인에 있는 지배주주들에게 배당이나 또는 자본 거래를 통해서 그 잉여 배당 처분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화를 시키는군요. 네, 개인화 시키는데 그거를 부모 법인에서 미처분 잉여금을 처분하는 형태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부모가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배당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더 많이 가고 다시 그거를 자녀에게 그렇죠. 또 증여를 해야 되는 이중에 대한 세금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업 승계를 위해서든 법인의 뭐 이익금을 증여하기 위해서든 특정 법인을 활용하다 보면 증여 의제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많은 자산가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직접 증여, 예를 들면 현금을 증여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직접 증여를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간접 증여, 우회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조금 더 세이브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들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결국은 특정 법인을 활용하는 것도 우회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복잡한 그런 과정이 필요는 하지만 네. 훨씬 절세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